양현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외국인 재력가 2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승리를 둘러싼 버닝썬 파문 이후로 정말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이번에는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열 차장, 경찰이 결국 내사에 착수했네요. 네, 이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의 외국인 재력가 성접대 관여 의혹. 그제 한 지상파 방송국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도가 됐고, 다음 날인 어제 이제 취재 기자가 라디오에 출연해갖고서는 방송에 담지 못한 얘기를 좀 털어놨는데요. 외국인 재력가들, 그러니까 성접대를 받았다고 지목된 이 외국인 재력가들의 재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에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고 지목된 남성 8명, 여성이 25명 정도가 되고, 이 중에 유흥업소 종사자가 10명이 넘는다, 이런 얘기인데, 취재 기자에 따르면 이 외국인 재력가들이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에게 개당 4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백을 1인당 1개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국제 연예계에서 정말 이제 인맥이 넓은 큰 손으로 국내에 올 때도 그냥 일반 항공사의 민항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자기만 타는 전용기, 프라이빗 젯이라고 불리는 전용기를 타고 들어와서 전 세계 클럽을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또 최근 K-팝과 한류 때문에 이제 사업 무대가 전 세계로 넓어지고 있는 지금 YG 같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알아두면 적어도 나쁠 것 없는, 아니 알아두면 이런저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의 사람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그 25명이나 있었어요, 여성이. 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 여성들에게 모두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거는 무슨 경우로 봐야 될까요? 지금 1억이 넘잖아요. 개당 500만 원을 생각해보면 25개를 줬다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저도 이런 모임에 가면 선물 받은 적이 과거엔 좀 있습니다. 아하. 타월이라든가 아니면 우산 같은 거, 네. 예. 혹은 손수건, 아주 고급으로는 남성용 가죽 벨트 이런 정도까지 있어요. 거기 이렇게 새겨서 주죠, 항상. 무슨 축 해서 무슨 회가변이든 약혼식이든 돌자리든 이런 겁니다. 500만 원짜리 명품을 온 사람들에게 선물을 했다? 이건 저는 이 과시로 봐도 좀 답답한데, 제 이 답답한 마음을 배우 한상진 씨가 SNS에 그대로 올렸더군요. 그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이 탐사보도 프로그램 보고 경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상식적이진 않지 않느냐. 이걸 500만 원 명품백을 그냥 아주 아무 의도 없이 선물했다고 보기에는 이들의 욕망이 뭔가 너무 큰 것 같다. 그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추정할 뿐이죠. 네. 그러면서 이럴 돈이 있으면 제발 기부나 좀 해주시길, 이렇게 일침을 날렸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양현석 대표가 성접대 자리를 만들었고, 또 실제 성접대가 있었고, 또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명품백을 줬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 제보자 그리고 목격자에 의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 것 같은데, 양현석 대표의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명이 나오는 기까지의 그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취재 기자가 연락을 했는데 문자를 읽고도 답이 없었고, 집으로 이제 찾아가기까지 했는데도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 대한 예고편이 나오니까 연락을 먼저 취해 왔는데, 그 취재 기자한테 연락을 한 것이 아니라 간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도 해명이 좀 달라지는 등,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취재한 기자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 해당 방송사의 간부를 통해서 해명이 왔다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긴 하네요. 네. 양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데, 술자리의 성격, 그리고 누가 이 모임을 주최하고 사람들을 모았는지 이제 수사를 해보겠죠. 그 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인물이 황하나 씨와 정마담, 이 분들은 수사를 하겠죠, 팀장님? 지금 수사는 뭐하고요? 사실적으로 이게 이제 정식으로 고소나 고발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내사라는 거는 사실 뒷조사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고소 고발 안 됐기 때문에 황하나 씨나 정마담을 소환 요청하게 되면 본인이 안 나오면 방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매매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래서 출두라든지 진술 요청을 하겠지만 요청 안 할 경우에는 그 체포영장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네. 체포영장을 우리가 신청을 검찰한테 하고 또 법원에서 올라가면 발부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사 단계에서 쉽게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수사 단계로 바뀌면 쉽지만 네. 내사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소환을 요청하지만
본인들이 거부하게 되면은 사실 조사하는 방법이 어렵다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양현석 대표에 대한 지금 뭐 수사나 이런 것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많겠네요. 일단 뭐 경찰은 목격자라고 하는 사람,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진술을 들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단 먼저 접촉을 해서 당시 식사 자리의 성격, 술자리의 성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보고 있고요. 정마담이라고 하는 인물, 강남 유흥업계의 마당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여성도 접촉해볼 계획이 있다고 하고요. 황하나 씨는 뭐 이번 사건과 별건으로 지금 뭐 필로폰 투약으로 지금 구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앵커께서 이제 내사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경찰 입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직 정식 수사나 내사 착수는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재력가에게 뭐 성접대가 실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시기가 2014년 7월이거든요. 예. 뭐 공소시효는 문제 없는 건가요? 일반 성매매 알선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2014년 7월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실 굉장히 만료가 임박한 상황이죠. 네. 만약에 영업을 목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네. 이 부분 아직 내사 단계도 착수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공소시효를 논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입니다. 지금 실제로 재력가들과 여성들 사이에 대가성이 있는 성매매가 있었고 또 그 과정에 양 회장이 뭐 지시를 했거나 가담했는지 여부를 이제 뭐 앞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입증하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수사가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 그런 여성들이 우리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던 전력이 있었잖아요. 과거 승리 사건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은 입증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뭐 금액이 송금됐다라든지 금액이 송금된 대가가 이런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거다 이런 게 뭐 통신이라든지 뭐 계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오지 않으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양 회장의 성접대 의혹과 더불어서 수사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태국인 재력가의 성폭행 의혹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2014년 7월에 이제 양현석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이 태국인 재력가가 지난해 12월에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당시 피해 주장을 했던 사람은 이 태국인 재력가가 건네준 술 몇 잔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고 깨보니까 호텔에 있었고 내가 저항을 했지만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약물을 나에게 투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는 뭐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네. 이 태국인 재력가를 불러서 이제 뭔가 수사를 해봐야지만 이 혐의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을 텐데 이 태국인 재력가는 현재 태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네. 강제로 뭐 소환을 해서 지금 수사를 할 방법은 사실상 없고 이 태국인도 한국에 들어올 의사가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뭐 한국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혐의는 모두 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태국인 재력가와 함께 YG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의 임원도 함께 네.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좀 불러서 이건 조사해봐야 되는 거 목격과 아닌가요? 제보가 있습니다. 제보자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고 있냐면요. YG 계열사 이름이 YGX예요. 네. YG 계열 연예 기획사인데 여기 임원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보자, 목격자의 증언은 어떤 거냐면 이 태국인 재력가가 여성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 임원이 따라 나가면서 나머진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안내 역할을 맡고 있는 낌새를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임원의 이야기는 또 정반대됩니다. 네. 왜냐하면 나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왜냐하면 나는 그가 자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그 술자리, 모임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 목격자와 임원, 본인의 이야기는 충돌하고 있어요. 이 대목에 있어서도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과연 관련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YG가 한류를 이끌고 있는 대형 그룹인 만큼 사실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더 크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뭐 인정하고 또는 경찰 조사에 오라고 하면은 확실히 임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백을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정말 결백하다면 조사를 정당하게 받아야 되죠. 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만큼 앞으로 계속 수사 상황이 전해질 텐데요. 의혹으로 마무리될지 파장이 더 커질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